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혹시 그 말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내가 아닌 너를 통해 드러나는 가장 교묘한 심리, 투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 그림자 효과에서 디펙 초프라가 그림자를 탈출하기 위해 제시하는 4단계 중 그 첫 번째 단계, 투사, 그림자의 첫 번째 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도 모르게 그림자를 더 크고 더 강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들일까요? 스스로와 타인에게 비밀을 감추는 것, 죄의식과 수치심을 숨기는 것,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비난할 누군가를 항상 필요로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약점은 무시하는 것,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악을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 이것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알아차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디펙 초프라는 말합니다. 이 과정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그림자의 부정성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투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으니 내가 아닌 네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나는 간주하겠다. 내가 이기적이면서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화가 나 있으면서 저 사람이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것을 밖에 있는 사람 위에 덮어 씌우는 것, 그것이 투사입니다. 투사는 나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그림자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디펙쇼프라는 투사가 나타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줍니다. 9가지 각각의 태도 뒤에 정확히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월감.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마음. 그 뒤에 숨겨진 느낌은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 스스로 실패자라는 느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당함.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잘못은 언제나 내게 있다는 느낌, 죄를 지었다는 수치심, 그 수치심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세상이, 상황이, 저 사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함. 아무도 자신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냉담한 태도 뒤에 숨겨진 느낌은 억눌린 분노, 그리고 그 아래 뿌리 깊은 고통, 아픔을 들키는 것이 두려우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오만함으로 벽을 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어적인 태도. 조금만 건드려도 과하게 반응하는 것 뒤에 숨겨진 느낌은 내가 보잘것없고 나약하다는 느낌, 그 나약함을 들키는 것이 두려우니 방어벽을 치고 먼저 막아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난. 항상 잘못한 사람을 찾는 것 뒤에 숨겨진 느낌은 내게 잘못이 있고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느낌, 그 수치심의 화살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을 높이는 것.
누군가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숭배하는 것 뒤에 숨겨진 느낌은 내가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나약하고 무력한 아이일 뿐이라는 느낌, 스스로 설 수 없다는 느낌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나를 구해줄 누군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7번째, 편견.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나 멸시 뒤에 숨겨진 느낌은 내가 열등하며 거부당해 마땅하다는 느낌, 열등하고 거부당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느낌을 돌리는 것입니다. 8번째, 시기와 질투.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억울하고 분한 것, 그 뒤에 숨겨진 느낌은 방황하려는 자신의 충동,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느낌, 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저 사람이 그것을 가진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9번째, 피해망상. 모두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느낌, 그 뒤에 숨겨진 느낌은 뿌리 깊고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이 9가지의 공통점은 모든 투사 뒤에는 내가 마주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과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는 대신 밖으로 던지는 것이 투사입니다. 디펙 초프라는 말합니다. 투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림자로 통하는 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스승 그리슈 나무르티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쟁을 혐오합니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크리슈 나무르티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질문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크리슈 나무르티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내면에 모든 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 내면에서 감춰지고 부정되는 폭력이 모든 종류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집안의 전쟁이든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말입니다. 베다의 현자들이 말했듯이 당신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의 폭력과 화해할 때 세상의 폭력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투사를 멈추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시해야만 합니다. 둘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느낌과 만나야 합니다. 셋째, 그 느낌과 화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투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투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불안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편해지거나 바로 그 느낌이 신호입니다. 지금 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문이 잠깐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은 빠르게 닫힙니다. 방어 기제가 다시 올라오기 전에 그 짧은 순간 당신이 실제로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는 그 순간 잠시 선택권이 생깁니다. 화해할 것인가, 다시 밀어낼 것인가. 만약 그 감정들과 화해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그때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의 빚이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에서부터 실형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경험한 모든 트라우마는
그것들을 그림자 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아직도 빚으로 남아있다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대의 숨겨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래된 감정이라는 가방 속으로 손을 뻗습니다. 거기서 분노를 꺼내고 불안을 꺼내고 두려움을 꺼냅니다. 하지만 디펙 초프라는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감정들을 재활용한다면 당신은 그 과거의 힘에 또다시 힘을 보태줄 뿐이라고 말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두려움과 분노와 공격성과 화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있을까요? 내 안의 것과 화해할 때 세상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투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강한 반응이 올라올 때 비난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딱 한 번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닫히기 전에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산책에서는 두 번째 단계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라였습니다.